안녕하세요. 율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SQL 구문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을 쓸 거예요. 그래서 오라클을 이용한 SQ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첫날이니까요. 우리가 배우게 되는 SQL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인지, 그런 개념적인 내용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이제 SQL인데, 그렇다면 SQL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SQL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게 지뢰하는 그런 명령어 집합인데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일단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이고 또 관리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그 녀석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걸 또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녀석이 지뢰한다라고 하는데, 지뢰한다는 건 뭘 지뢰하는 거죠? 그렇죠. 이 녀석은 구조화된 데이터를 지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얘기할 때 구조화된 데이터가 또 무엇인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알고 관리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그 녀석에게 구조화된 데이터를 지뢰한다고 할 때 구조화된 데이터가 무엇이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이고, 동시에 우리가 이 과정 전체를 통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부터 얘기하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 자체만 설명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데이터베이스라는 녀석이 왜 나왔으며 또 그 녀석이 어떠한 특징,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느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역사적인 내용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겠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한 다음부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많이 사용됐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데이터는 있었고 지금도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데이터를 굳이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도 컴퓨터는 있었고 컴퓨터가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옆에다가 파일로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게 그 부처마다 파일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네트워크는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상태에서 데이터 관리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가상의 어떤 대학교입니다. 가상의 대학교고, 여기는 행정실 컴퓨터고요. 이건 도서관 컴퓨터예요. 자, 그럼 행정실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자, 학생들이 납입을 하게 되면은 금액을 얼마 납입했고 어떤 학생이 또 언제 납입했는지, 이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 정보를 기록하는 파일이 있는 거예요. 자, 유재석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이제 제대하고 나서 복학을 했어요. 자, 이 등록을 하면서 새로운 납입 내역이 들어갔네요. 자, 그럼 되게 기분 좋겠죠. 자, 학교도 이제 복학했으니까 오랜만에 도서관을 한번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읽지도 않던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도서관에 가요. 자,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대여 정보를 기록하는 그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대여하는 도서명 이런 것들이 있고요. 누가 대여했는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 도서관에서는 등록금을 납입했다라고 하는 그 내역이 이쪽에서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이 학교의 특성상 이 학교에서 룰에서는 휴학생은 도서를 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입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휴학 상태인지 아닌지 등등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서도 그 학생들의 납입 내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납입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지금 유재석 학생이 방금 여기다가 납입금을 냈는데, 이쪽에서는 방금 그 등록한 내역이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재석 학생이 기분 좋게 도서관 가서 책을 빌려고 했더니 거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휴학생은 여기서 도서를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변을 하죠. 저 지금 납입금 내고 왔다, 지금 복학 시작했다 라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죄송하지만 이 데이터 상으로는 현재 휴학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내일, 명일, 내일 와서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일 오라고 할까요? 예, 여기에서 업무적으로 쌓인 데이터들은 그날 업무가 끝나는 저녁에 요걸 같이 싱크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녁에 이 데이터를 동기화시켜서 다 동일하게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업무가 유효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싱크 작업을 맞추고 다음날 또 업무 시작하고 또 맞추고 업무 시작하고 그러면은 어쨌거나 그날 작업했던 내용들이 다음날까지는 반영이 안 되는, 중간에 뭐가 생긴다? 예, 상이한 데이터의 결과를 갖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수정된 내용이 있다고 합시다. 그 수정된 내용이 여기도 반영이 안 되죠. 근데 반영이 한 번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잘못될 가능성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반영된 내용이 여기서 반영이 영구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데이터 결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되고, 그날 업무가 끝나고 나서 싱크 작업하는 것도 뭐 불편하긴 하지만 그럭저럭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고 데이터 결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자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 데이터를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데이터를 각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중복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거를 중복을 하지 않도록 한 곳에 모아놓으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한 곳에 모아놓으면 이쪽에서 등록금을 납입한 내역을 여기다 기록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그걸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각자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한 곳에 모아놓으면 이렇게 데이터를 베이스화 해 놓으면 훨씬 더 어때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한다? 여기 납입 내역을 저장하고 있는 내용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이걸 한 곳에 털어 넣으면 얘가 있을 필요가 없죠. 날려먹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에도 학생 정보가 있고 여기도 학생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죠. 학생 정보 하나만 두도록 하고 이걸 분리시켜서 학생 정보를 이쪽 걸 없애든 이쪽 걸 없애든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데이터가 중복이 사라지죠. 그리고 한쪽에 수정하면은 다른 쪽에서는 바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아주 멋진 형태가 되겠죠. 그래요. 일단 개념은 좋은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장점만 갖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죠. 장점이 있으면 반대로 단점도 드러나게 됩니다. 일단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그전에는 그냥 하나의 그 파일을 쭉 읽어가지고 그냥 데이터를 확인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중복을 없앤다고 하면서 테이블이 여러 개 찢어졌고 그리고 그 녀석을 사용하려면은 이어붙이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참조하게 되는데 이것과 이것을 합쳐야만 그 전에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얘만 가지고는 누가 납입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대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서 대여를 누가 했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참조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 중복이라고 하는 것 또는 결함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용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이를 참조해야 되니까. 그래서 참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합니다. 이 참조 모델을 어떤 식으로 참조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거를 계층형으로 참조하는 방식을 쓸 것인지 또는 네트워크형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객체 지향에서 쓰는 방식을 이용해서 얘를 그런 참조 모델을 구현할 것인지 아니면 관계형이라고 해서 이 참조를 관계라는 개념으로 들여와서 이거를 참조하게 할 것인지 어쨌든 이론상의 개념들을 가지고 얘를 참조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은 다 어떤 방식을 쓸까요? 예,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관계형, 이걸 관계라고 하는 녀석을 풀어서 이걸 참조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있어요. 단순하게 참조하는 모델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한 곳에 모아놓고 나니까 얘가 접근할 때 얘가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얘는 얘를 수정하려고 하나 얘는 얘를 삭제하려고 하니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병목 현상이 발생하죠. 서로 동시에 잡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락이 걸려가지고 서로 막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이게 이제 한 곳에 두다 보니까 그전에 혼자 쓰는 파일이었기 때문에 그닥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여럿이서 같이 쓰다 보니까 이 녀석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다림이 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게 같이 쓰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얘가 엄한 놈이 껴들어서 이것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동시성 문제라든지 성능 문제라든지 보안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데이터베이스가 무결성이라는 것을 담보할 수 있으면서 쓸만한 녀석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우리가 프로그램을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걸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는 동시성이라든지 성능, 보안을 책임질 수 있는 관리자를 하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직접 쓰는 거 아니라 관리자를 통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쓰려고 할 때는 관리자한테 부탁해서 쓰는 거예요. 나 어떤 거 좀 써도 되겠니? 아니면 뭐 좀 줄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라고 하면서 쓰는 거고 동시 접근하게 되면 얘가 관리를 해서 줄 서세요 라고 하고 그 얘가 이제 보안 같은 것도 사용자 관리를 하면서 뭐 증명증 내놔보세요 라고 하면서 얘가 관리를 해주는 거죠. 이게 사람은 아니고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데이터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직접 파일을 접근한 일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프로그램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리자를 통해서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자를 통해서만 이 데이터 파일을 손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관건은 이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이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 관리 시스템을 전문으로 만들어낸 회사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회사들이 여러 가지 제품의 관리 시스템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현존하는 것 중에서 제일 유명한 녀석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그 중에서 이 오라클이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SQL을 배울 거예요. 자, 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얘를 직접 쓰는 게 아니에요. 얘를 쓰게 되면 파일을 오픈하고 파일에 대한 내용을 이제 검색, 스캔하고 스킵한 다음에 데이터로도 넣고 그럴 텐데, 그런 거 다 잊어도 됩니다. 얘가 다 알아서 해줄 거고요. 그거는 얘한테 부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앞으로 너한테 부탁을 할 건데, 그것을 뭐 입력을 해달라, 또 수정해달라, 아니면 꺼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탁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명령어가 쿼리 랭귀지가 되는 거고요. 그때 앞에 structured가 붙는 것은 내가 얘한테 이제 질을 던질 때 정수값, 실수값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인 구조화된 데이터를 달라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학생 데이터, 주문 데이터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 학생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 속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집합체, 구조화된 녀석이고요. 주문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좀 더 큰 단위의 업무적인 단위로서 데이터를 질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얘한테 제일 먼저 할 거는 내가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인지를 먼저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생 데이터를 쓸 건데 학생 데이터의 속성은 뭐 이름, 나이, 주소, 성별 이런 게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학생 데이터 달라고 하면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쓰는 것이 DDL이라고 하는 create, alter, drop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 간에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 하게 될까요? 그렇죠. 데이터를 입력해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인서트 해줄래, 업데이트 해줄래, 삭제해줄래, 뭐 가져다 줄래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관리자가 어떤 사용자의 계정에 대해서 이런 명령을 쓸 수 있게 할 것인가, 뭐 create에 대한 것을 허가할 것인가, select를 허가할 것인가, 아니면은 취소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제어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내용이에요. DBMS를 상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명령을 날리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DBMS라는 녀석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DBMS인 오라클을 한번 설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